채무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보험사에서 이제 암 진단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만약에 그 보험금이 1,200만 원이 일시 지급될 예정이면 그 중에서 절반인 600만 원을 채권자가 추심하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뭐 병까지 진단받은 채무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일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주로 악성 채무자를 상대할 때 쓰는 무기 중의 하나인 보험압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험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 통장압류도 해보고 전세 보증금도 압류해보고 그리고 집행까지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압류를 생각하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험압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과연 합의 요청이 들어올까? 아니면은 법무사 서기로만 날리는 걸까? 이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점 아닙니까? 자, 제가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압류했을 때 바로 합의로 직결되는 보험이 있고 아예 반응조차 없어서 법비용만 날리게 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채무자 보험 압류를 했을 때 이게 합의로 될 것인가 아니면은 돈만 날릴지 예측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보험 압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쉽죠. 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일반인 분들도 채권 압류법만 익히신다고 하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수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보험을 압류하기 전에 이 상대 채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보험을 압류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이 보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이제 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보험 압류를 할 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은 대중성 있는 대형 보험사 한 대여섯 군데를 이제 한꺼번에 탁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제 가입되어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하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게 마치 이제 구물망을 확 던져서 걸리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채무자죠.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저희가 채무자 보험압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입된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루트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죠. 자, 두 번째로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추심이 불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압류를 했을 때 어떤 보험은 바로 합의로 직결될 정도로 실익이 크지만 어떤 보험은 압류를 하더라도 추심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선 제가 압류 가능한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있죠. 이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면서 만기 시에 그 원리금을 돌려받는 그런 저축성 보험은 압류도 가능하고 실익도 큽니다. 압류됐을 때. 해지 환급금도 항상 존재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해지시킨 뒤에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배째라고 끝까지 버틴 채무자는 저축성 보험이 압류됐을 때 합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런 채무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채무자가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는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채무자는 애초에 채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 3달 동안 저는 보험 압류를 거의 한 1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채무자는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따라서 저는
보험압류를 할 때 저축성 보험이 아닌 다른 실익을 기대하고 보험압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이죠. 이제 암보험과 같이 이제 중대질병 진단 시에 일시금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는 그런 진단보험금은 절반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보험사에서 이제 암 진단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만약에 그 보험금이 1,200만 원이 일시 지급될 예정이면 그 중에서 절반인 600만 원을 채권자가 추심하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병까지 진단받은 채무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일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보험압류는 주로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 실익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심할 수 없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아무리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면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짤이 한 푼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채무자들은 실비보험마저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채권자들은 추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치료와 관련된 실비보험 그리고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당연히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또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또한 압류가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자하고 계약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망보험금도 추심이 불가능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채무자의 보험이 압류 실익이 있는 보험이라고 압류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압류가 됐어요. 하지만 채무자의 보험회사는 자발적으로 여러분께 전화를 해서 여기 해지환급금 나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진단보험금 나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채무자 보험압류를 했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매사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보험회사 압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계약이 실효 상태인지 실효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지나야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혹은 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하면 진단금이 나왔는지 그리고 진단금이 나왔으면 추심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는 대체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채무자의 실익 있는 보험이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여태 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압류 후에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익 있는 보험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인 채권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저희 중앙신용정보에서 제가 대표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이제 전화가 좀 들어오는데 그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저희 회사, 저희 팀에서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제가 직접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